Copy that mone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드햄머입니다. 여전히 시장이 어지러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간 큰 그림을 설명드릴 때 조금 뭉뚱그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다가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상승을 본다는 것은 고점과 저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경우를 의미를 해요. 그쵸? 보통 주목하는 것이 이제 상승이라고 하면은 고점인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저점을 높이는 것을 잘 지켜주고 있는지가 상승의 진짜 힌트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81K를 찍은 이후로 수차례 하락이 출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그 어떤 하락에서도 저점을 훼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쵸? 여기가 이제 81이었고 84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도 84, 85라인이죠. 5라인이고 4라인이고 근데 심지어 이 경우에도 이 전 84K 저점을 하회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지난주에 있었던 이 라인조차도 86K에서 반등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승을 체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다? 저가를 꾸준히 높여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고가를 보는 거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고 힌트 그 과정은 저가를 추적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여기다가 이제 되돌림 개념을 살짝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81K가 저점이라는 가정이에요. 물론 이게 차트가 이렇게 가다가 내려와서 81K 언더로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는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일어날 가능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81K가 저점이라고 예상을 하고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 이 94K 라인까지의 반등 또한 120K와 81K 어딘가의 되돌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지금 표시를 정확히 안 해놨는데 여기도 어쨌든 그런저런 근거들이 겹치는 구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94K에서 우리가 하락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 또한 81K를 기준으로 하는 81K와 94K를 기준으로 하는 요 상승의 되돌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되돌림은 어디까지 지금 떨어졌을까? 우선 큰 맥락에서 본다면은 0.705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0.705 되돌림이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 100만큼 올려주고 70.5만큼 5%만큼 내렸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장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70.5만큼의 되돌림이 나왔다는 거는 그냥 전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전향. 아무래도 상승장이라면은 100만큼 올리고 뭐 얕게 떨어지고 다시 오르고 이런 경우들이 많겠죠. 근데 지금은 장 분위기도 그렇고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땐 비트코인에서는 그냥 전향의 되돌림이다. 숫자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계속 저가를 지키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석의 괴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게 이 빨간색 상승 추세선입니다. 상승 채널.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 채널을 이탈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봤을 땐 여기부터 막힙니다. 일단 이 채널을 찾는 것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이 채널이 본격적으로 그어질 수 있는 시기는 한 85K 정도의 저가가 기록된 이후에요. 그래야지 이 점 두 개와 이 점 두 개를 이어서 지금 같은 채널을 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채널을 선제적으로 발견하신 분들은 이제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이거 추세선이 채널이 유효하니까 여기서 한번 매수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할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반등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바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 것이 아니라 저가를 한번 크게 훼손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그때였죠. 일본 금리 인상과 엔캐리 청산이 겹치던 시기였습니다. 이거 내려온 사람들은 또 나름 머리를 쓴다고 여기서 분명히 매수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깨버리더라. 여기서도 우리가 작은 되돌림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 라인을 저점으로 요 라인을 고점으로 요렇게 요거에 대한 되돌림을 확인을 한다면은 이거는 1.13만큼 빼게 됩니다. 피보나치 익스텐션이죠. 쉽게 말해 100만큼 올리고 113만큼 내린 거예요. 이런 되돌림은 주로 어떨 때 나오냐면은 여기서 진입한 사람들, 아 나 이 선 깨지면은 롱 접어야겠다 하는 사람들의 물량을 손절시키고 이 아래에서 받아서 출발하는 탑펀팅을 노리는 하락들이 보통 이런 타이밍에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도를 보시면은 제가 이 선을 아직도 유효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돌림 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여기는 그냥 일시적인 이탈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따져보면은 사실상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구간에서도 아, 이 선이랑 맞닿았으니까 여기서 매수 받아야겠다 하고 들어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 하락은 뭐였다? 그런 물량들을 잡아먹는 하락이었다. 이거를 잡아먹고 크리스마스까지 이런 상승을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선 자체는 직접적인 타점으로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저가를 계속 높이는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라인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저가를 높여야 되는 건 알겠어요, 이제. 그쵸? 고가도 언젠가 높아져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의미가 있는 라인이 과연 어디일까 한다면은, 저는 89K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진한 빨간색 선 있죠? 빨간색 박스. 여기서 무조건 지지를 보여줘야지 이후에 상승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계속 막혀왔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네 번, 다섯 번까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시간봉 기준으로는. 어쨌든 요 라인을 뚫어내고 지지를 받아줘야지 고가를 높이는 2번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마침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단기 하락 채널을 우리가 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와 이 채널 상단이 겹치는 라인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이거는 근데 마찬가지로 타점으로 활용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탑펀팅이라는 게 밑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 위에서도 숏을 털고 이런 식으로 내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원래는 이제 시나리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간봉 단위에서 시나리오를 제공드린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표를 볼 때 모멘텀 지표가 있고 뭐 트렌드 지표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갈래가 있어요. 모멘텀 지표는 트렌드 지표 먼저. 트렌드 지표는 추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지표들이고요. 모멘텀은 이 추세를 이끌어가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추세 지표 대표적으로 뭐 MA가 있죠. 이동평균선 같은 걸 켜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골크가 났다가 데크가 났다가 연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추세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필연적으로 모멘텀 지표를 보면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단기 시나리오에 너무 많은 자유도를 부여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예측을 해봤자 시나리오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89.1에서 89.3 여기가 오늘의 단기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얼마나 크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물음표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내려올 때 이 라인에서의 지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라인이 이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멘텀 지표를 봐도 사실 지금 시장에 매수가 크게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위에서부터 이제 RSI고 맥디고 아래는 델타인데 델타만 보더라도 어떤 방향이든 간에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가. 맥디도 히스토그램으로 보면은 뭐 딱히 꼬여 있어가지고 어느 방향의 힘이 더 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RSI도 마찬가지죠. 지금 중단선 부근에 머무르고 있음. 다만 확실한 건 뭐냐면은 이와 같은 내용들이 폭풍 전야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폭풍이라는 게 뭐 하락을 한다, 상승을 한다 이렇게 찝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큰 방향이 나기 바로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 뭐 했어 한다면은 엊그저께 유튜브 올라갔었죠. 제가 말씀드린 게 86.3, 86.1K에서 롱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 부근에서 전략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뭐 매물대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고정적이에요. 근데 이 외에 다른 요소들이 동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뼈대는 고정으로 해놓지만 이제 미세하게 타점이 조절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튜브를 올리고 이 다음날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400에서 받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모르겠다 그냥 이거 싹수를 보니까 86.3 그냥 터치할 것 같은데 하고 그냥 냅뒀습니다. 여기부터 진입합시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인마가 어떻게 됐냐 86.355까지 갔다 갑니다. 55불 차이로 미체결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시장가 매수를 권장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였죠. 어제 요 라인 87.4K에서 롱 포지션 추가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일단 1차 익절을 나간 상태예요. 88.3 해서 익절을 나가고 지금 꼬라박고 있는 중. 따라서 여기 있는 포지션은 나머지는 본전으로 아웃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팁인데 아무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조금 풀어보자면은 포지션을 열 때요 여러분 반드시 개별 포지션을 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평단을 여기서 롱을 잡았어. 근데 뭐 가격이 이렇게 오르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여러 데서 롱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때 이 롱과 이 롱을 섞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비중이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의 평단이 갑자기 여기로 점프를 해버리게 된다. 내렸다가 오르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애매한 평단이 굉장히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포지션을 개별로 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여기까지 안 오면 살리면 되는 거고 여기서 잡은 놈은 내려오면은 손해 없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얘가 살아남게 되죠. 이 포지션이 이런 식의 유연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물타버리고 하는 게 아니고 개별 포지션을 열어서 관리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상 올리려니까 비트코인 바로 쳐올리는 모습 좀 추가해가지고 몇 마디만 더 해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롱은 이제 아웃이 됐습니다. 아까 아침에 아웃이 됐고 저는 여기 있는 롱 하나만 들고 있는 상태예요. 다행히도 일단 분석대로 가고 있습니다. 요 추세선 요 하락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대충 맞았고 가격대로도 보면은 아까 89.4까지 찍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번 타이밍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OI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격 상승에 따라 OI가 같이 긍정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상승은 보통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런 게 일치되는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크게 상승하는 것을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리 자체도 사실 너무 좋죠. 주요 채널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큰 상승이 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인데 여유 있게 지켜보시고 자세한 내용 대응 방안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